안녕하세요. 정제명내과의 신경과 전문의 김용균입니다. 두통은 일상에서 가장 흔한 증상이지만 때로는 심각한 뇌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단순히 참고 넘겨서는 안 되는 두통 양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위험 징후는 벼락두통입니다. 벼락두통은 말 그대로 벼락이 치는 것처럼 갑자기 발생하는 두통으로 발생한 지 1분 이내에 최고조로 치닫는 두통을 일컫습니다. 이는 뇌출혈이나 뇌동맥 박리 혹은 터지기 직전의 뇌동맥류 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변을 보거나 재채기할 때, 무거운 것을 드는 등 힘을 쓸 때 유발되거나 악화되는 두통에 대해서도 경계가 필요한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혈관성 두통에 더해 후두와 뇌 뒤쪽 부위에 발생한 종양, 키아리 기형 등 다른 질환에 대한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발열, 오한이나 체중 감소와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도 중추신경계의 감염성 질환이나 전이성 뇌암의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누울 때 아니면 그 반대로 일어날 때 악화되는 두통도 뇌압 변화를 일으키는 두개골 내의 병적인 상황을 시사하므로 추가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외에 50대 이상에서 새로운 양상의 두통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뇌 MRI와 뇌혈관 MRA를 이용하면 뇌출혈, 뇌동맥류, 뇌경색증, 뇌동맥 박리와 뇌정맥 혈전증 등 일반적으로 응급하고 위험한 원인의 두통을 감별할 수 있습니다. 뇌종양, 암과 같은 신생물과 뇌수막염 같은 염증성 질환도 확인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조영제를 사용하여 검사를 진행해야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뇌척수액 유출에 의한 전해합성 두통의 경우 뇌 MRI뿐만 아니라 척추, 척수 MRI를 활용해서 진단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MRI 검사로 두통의 원인을 모두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부학적 문제를 동반하는 위험한 원인의 두통은 상당 부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의원에서는 진료 전 두통 설문지를 활용하여 정보 전달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설문지를 기재하시면서 스스로의 증상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실 수 있고 그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인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분들의 경우에 특히나 임상 정보의 중요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설문지로 두통 패턴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사에서 두통과 관련된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 결과에 맞춰 필요한 치료를 적용하지만 다른 선행 원인이 없는 편두통, 긴장형 두통 등의 원발 두통의 경우 환자분들께 완치의 개념보다는 조절이 필요한 질환임을 이해시켜드리고 당장의 두통 소실이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진통제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통제 관련하여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성 두통에서는 잦은 진통제 복용이 오히려 두통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3개월 이상 반복되는 두통이 있고 진통제를 복용하는 날이 매달 열흘에서 보름 이상일 경우 두통에 대한 진통제의 효과와 지속 시간이 떨어지고 반동으로 두통이 더 악화되는 약물 과용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통 빈도가 잦은 환자의 경우 통증을 느끼는 머리의 회로 자체를 안정시켜주는 두통 예방 치료가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 진통제 복용과는 다른 개념으로 특수한 두통 예방약이나 주사 치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제면 내과에서는 주사 치료를 포함해서 만성 두통에 대한 다양한 예방 치료 옵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제면 내과의 신경과 전문의 김용균이었습니다.